예, 건강관리 전염병 이해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염병 이해의 정의로서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이러한 질환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며, 이러한 감염 질환성 중에서도 전염력이 강화한 환자를 통해 새로운 환자를 질병의 전염병이라고 하며, 한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전염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질병을 비전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의학의 발달 또는 개인 위생의 증진,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환율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1979년 전 세계에서 근절되었고 선언을 했으나 20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에이즈,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일본에서 발생한 O157, 21세기에 들어서는 2002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전 세계로 퍼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등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 과정에서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염병의 3대 요인으로는 전염병, 전염 경로, 감염성 있는 숙주인데, 이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유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염원, 두 번째는 전염 경로, 세 번째는 감염성 있는 숙주의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염병의 3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염원은 전염병의 병원체를 가지고 있어 감수성이 있는 숙주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환자, 보균자, 감염된 동물, 토양 등을 지칭하고, 전염 경로로서는 전염원에서 감수성이 있는 숙주로 병원체가 운반되는 과정으로서 즉 간접 접촉 전염과 공기 전파, 즉 비말 전파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동물에 의한 전파, 매개물 전파 등이 있습니다. 감수성 있는 숙주에서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감염 또는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대항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감염되었거나 발병된 것을 막기 어렵게 되며, 감염된 숙주가 면역력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는 전염병이 유행되지 않지만, 감수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유행이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3대 요인에 대해 3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져야 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첫째, 전염원으로서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전염 경로는 전염원과 숙주를 연결시키는 전파체가 많이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감수성이 높은 숙주 집단이 클 때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염원으로서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전염 경로에 숙주를 연결시키는 전파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전염병 생선 과정의 3대 요소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6대 요소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서 전염병의 유행까지는 다음 6단계를 걸쳐서 연속적 과정이 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체, 병원소, 병원소로부터의 병원체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또는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혹시 6대 요소가 연결되어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염병 발생과 생성 과정의 주요소는
발생의 3대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인, 환경, 숙주로 나누는데 그 생성 과정의 6대 요소는 병원체와 병원소와 병원수로부터 병원체 탈출 또는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또 마지막에는 감수성 숙주의 감염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술별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술별 정의로서는 병원체 정의는 병원체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인으로 인체에 침입하는 미생물이며 두 번째는 종류 및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으로서는 크게 5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와 니키치아와 기생충, 진균 또는 사상균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균은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나병, 패스트, 파상풍 같은 거를 나누고 바이러스에서는 이제 우리 유행성 이하 선염과 일본 뇌염 광경병 또는 풍진, 소아마비, 항이어 수두 등이 있고 니케치아는 뭐 여러분들 알고 발진티부스, 발진열, 쭈쭈 가무시병 이런 게 있고 기생충으로서는 여러분들 쇠충, 요충, 십이장충, 뭐 이질 이런 게 있고 진균 또는 사상균은 무전 및 각종 피부질환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체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균과 또 사상균 중에서 무전 및 각종 피부질환은 여러분들이 군에서 좀 많이 좀 이거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진균 중에 사상균 중에서 무전과 각종 피부질환은 그 상당히 좀 마르고 나름대로 깨끗이 하면 이거 좀 많이 좀 덜하지 않을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 감염력 병원성 동료를 말할 것 같으면 감염은 병원체가 숙주 체내에서 자리 잡고 증식하여 조직상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숙주라는 놈만 그렇게 좀 나름대로 변이가 되죠. 그리고 감염력은 감염을 익히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병원 최수를 이야기하고 병원수는 감염 결과 숙주에게 병적인 이상현상, 즉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염, 전염,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좀, 병독성의 심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즉 질병의 중증도 있습니다. 병원수의 정의를 한번 나보의 병원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수의 정의는 병원체가 증식하면서 생존을 계속하여 다른 숙주를 전파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의 일종의 전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는 인간의 병원소, 동물의 병원소, 토양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인간의 병원소는 환자와 보균자의 자신이나 남이 알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전염원으로 작용하는 감염제를 말하고요. 동물의 병원소는 동물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인간 숙주에게 전염시키는 전염원, 즉 예를 들어 소는 결핵, 탄저, 살모넬라증 파송열, 돼지는 살모넬라증, 탄저, 일본뇌염, 선무충, 유군충 등을 말하고 개는 광견병 같은 이야기를 있죠. 하고 토양에서는 좀 곰팡이 또는 혐집성균이 흙의 먼지에 존재하며 파상풍, 효무균중 같은 걸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병원서로부터 병원체 탈출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 경로는 병원체 기생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호흡기 탈출에서는 질병, 즉 호흡기 전염병, 폐결핵, 폐렴, 천연두, 백일홍, 혼역 등이 있고요. 방법은 기침과 재치기 같은 게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건 어때요? 호흡기계 탈출로선 호흡기와 기침과 재치기에서 많이 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장관 탈출입니다. 질병은 소화기계, 즉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이 있고요.
방법으로서는 분변 토산물로 좀 탈출하고 나오고 있죠. 비뇨기관 탈출은 질병은 임질, 매독, 방법으로서는 소변과 생식기 분비면이 있고요. 개방병수의 직접 탈출은 질병은 신체 피부의 농약, 피부병, 오음 같은 게 있고 방법으로서는 변명 부위에서 직접 탈출이 있습니다. 기계적 탈출에서 질병은 발진 티푸스, 말라리아, 에이즈 감염 등 있고 방법으로서는 곤충의 흡열,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되죠. 하고 전파는 병원수로부터 탈출한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를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직접 전파에서는 정의는 병원체가 매개체의 중간 역할 없이 감염으로부터 새로운 숙주에게 직접 전파하여 전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나온 육체적 접촉에 의한 전파는 성병이 있고요. 호흡기에서 나온 비말에 의한 전파는 감기, 홍역, 인플루엔자, 결핵 등이 있고 피부 접촉에 의한 직간접 접촉 감염은 파상풍, 탄저, 구충 등이 있고요. 태반을 통한 모체로부터 아기에 대한 수직 감염은 풍진, 매독 등이 있습니다. 간접 전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전파의 정의로서는 병원체가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전파되어 전염이 성립하는 것을 말하고 요건으로서는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병원체가 병원서 밖으로 탈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류로서는 활성전파, 공기전파, 비활성전파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비활성전파에서는 무생물, 즉 식품과 물과 생활용구, 수술기구, 완구 등에 의해 전파가 되고 매개체 자체는 병원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만 작용을 합니다. 활성 전파에서는 생물이 매개체가 되어 전파가 되고 생물체 종류에는 파리, 모기, 벼룩 등 같은 절지동물의 매개곤충이 있습니다. 조개류나 담소와 같은 흡충류의 중간 숙주가 있으며 그 중에 매개곤충에 의한 전파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적 전파는 매개곤충이 다리나 쇠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병원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며 생물학적 전파는 병원체가 매개곤충 내에서 일정 기간 성장을 해서 증식한 뒤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전파는 먼지에 의한 전파와 비말 핵에 의한 전파로 나눌 수 있으며 즉 먼지에 의한 전파는 흙이나 침구 등에 있던 균의 바람에 날려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비말핵에 의한 전파는 재채기, 기침, 대화 중 전염의 원인을 보고 있죠. 요즘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게 여기에 비말이라는 게 재채기나 기침이나 대화 중 전염의 원인의 이야기 환자의 입과 코에 비산된 비말이 수분을 증발하며 미소 잔류분물이 되는데 그 미소 잔류분물이 비말핵이라고 하면 이것이 감수성 있는 숙주의 호흡기에 들어가 감염을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숙주에 의해 침입은 새로운 숙주로 인해 침입 경로는 병원체의 탈출 경로와 대체로 같아. 즉 소화기관 전염병은 소화기계로 탈출하여 소화기계 즉 입으로 침입하고 호흡기 전염병은 호흡기를 탈출하여 호흡기계로 침입합니다. 그 외에 점막, 피부, 오염된 주사기 전염병 매개층에 의한 탈출하여 거의 비슷하게 침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많이 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숙주의 침수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주의 감수성 많이 들었죠? 숙주 내에 병원체가 침입한다고 하여도 모두 감염이 성립하거나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숙주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병이 되지 않으며 감수성이 있을 때 감염과 발병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감수성, 감수성은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감염 또는 발병을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감수성 지수에서는 그 지도 안에 한 번도 폭류된 적이 없는 사람이 병원체에 접촉하여 발병하는 률, 즉 홍역이 95%고 백일에는 60에서 80%, 성료는 40%를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 신체의 3차 방어 기진 어떤 면역균에 대하여 자기 몸을 방어하여 임상적인 증상을 없애거나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면역의 종류는 면역은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눌 때, 선천적인 면역은 인종, 종수, 개인 특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능동면역은 자연 능동면역과 인공 능력면역이 있고, 수동면역은 자연 수동면역과 인공 수동면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천면역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천면역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즉 자연 면역으로 종속, 인종, 개인의 차이에 따라 면역이 달리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후천면역은 전염병이나 이완후나 예방접종 등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면역을 말하죠. 이 중에서 능동면역이 있습니다. 능동면역은 숙주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하여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자연 능동적 면역은 각종 전염병에 감염된 후에 형성되는 면역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인공 능동 면역에서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을 말합니다. 수동면역은 다른 숙주에 의하여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수동면역이 있습니다.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받는 면역을 말하고, 인공 수동면역은 감마글로 불린이나 항독소독 인공체제를 인체에 투입하여 얻게 되는데, 면역의 효력은 빠르나 지속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 유행 및 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이란 평상시 기대되는 환자 발생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 때 말하며, 이 경우 전염병이 발생 과정을 역학적으로 규명하며 그것을 근거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행에 있어 전염병 유행의 유행에는 유행의 형태에 따라 공동 매개체 유형과 진행성 유행, 즉 연쇄 유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